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진입해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1년부터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폭등하고 공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배경에는 또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 도시라든지 산학연 협력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른바 개발 사업 또는 이렇게 지역 관광 서비스라든지 지역 특성화 사업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어떤 실수요라든지 소득 수준에 맞는 식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온 게 아니고 이런 개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슈나 소재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의료 산학연 협력사업이나 의료 타운을 건설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행정복합타운 이른바 세종도시 건설 사업을 한다 라든지 이런 식의 각 지역별 개발 사업들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을 정말로 순수하게 경제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개발 주제들을 이렇게 소재로 삼아서 먼저 아파트부터 막 지어댔다 이겁니다. 지역 건설업자든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이든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 투기자들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을 마치 개발이라는 걸 이렇게 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산업 육성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어떤 산업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됐다 이겁니다. 분양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사업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업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어져 가지고 그걸 고가에 또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에서 누가 그런 고가의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미분양이 다 폭증을 한 겁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폭증을 하게 된 게 아주 정말로 뭔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원인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에, 근데 수도권이든지 서울이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마저까지도 아파트 미분양이 이렇게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뭔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들이 이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산업 발전이라든지 무슨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타당성이나 산업적 어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우선 그런 것들을 소절해서 아파트만 지어왔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거죠. 지역 경제는 경제대로 더 가라앉아 버리고, 왜냐하면 자원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나 지역 산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투입되어야 될 자원이 거기 가지 않고 그 지역의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없다 보니까는 빈집이 넘쳐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CD 공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CD 공장이 입주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버리고 또 행정복합
그 신도시 이렇게 복합타운 건설한다라고는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지어대다 보니까 지어놓고서 지금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만 해도 4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 각 도시에 넘쳐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정책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되면은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지역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 부작용이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요인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경우는 아주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 주택은 건물이 이제 낡아지니까 상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땅이야 그 똑같으니까 변함이 없겠지만 신규 주택은 새로 지은 집이니까 그만큼 새 집이니까 가격이 높겠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돼서 분양가가 고가로 분양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똑같이 그냥 호가로 올라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호가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그 가격이라면은 새 집을 원하지 헌 집을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일어나면은 주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일어나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호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이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25만 달러라고 하면은 기존 주택은 한 16만 달러, 17만 달러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 7, 8만 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물 상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구별이 안 되고 짬뽕돼서 섞여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신규 입주 거래뿐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왜 낡은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옆에 똑같은 집인데 하나는 새 집이고 하나는 헌 집인데 비록 이게 뭐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든 2년밖에 안 됐든 3년밖에 안 됐든 지금 방금 지은 집을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면 살려고 하지 헌 집을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아파트 시장을 왜곡하는 또 이렇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은행의 주택 가격은 바로 이렇게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이 짬뽕돼서 이렇게 호가로 섞여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내려가니 정부가 그런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연구소가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